네, 4월 26일 자유한국당 학배연맹 대표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참석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천안함 46용사의 영전에 모여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피격 8주기로 46용사가 헛수의 발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영전에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서해 수호의 날을 대전평 충원 행사를 마치고 당대표는 46용사의 묘지와 또 팽팽한 천안함 전시회 공장이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김정은 정권과 P급빛 모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김영남으로도 모자라서 천안함 살인 죽은 김영철까지 극진히 모신 문재인 정권을 새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고작 8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은 벌써 까맣게 잊은 것이 지나간 웬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도 김정은도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천안함은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3일에 걸쳐서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오늘 국회로 던지겠다고 합니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놓고 반나절짜리 심사와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긴다니 법률안은 고사하고 대통령령을 하나 바꿔도 이렇게 하지 않을 판에 이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절차도 울렁뚱땅, 방식도 울렁뚱땅, 헌법은 대통령 시행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UAE와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북한과도 봄이 오는 마당에 국회와는 여전히 한겨울 찬바람 속에 팽팽한 긴장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13일 제왕적 대통령제만 유지하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엄연한 접근을 도저히 이제도 이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도 국회도 모두 안중이 없고 오로지 지방선거와 대통령 권력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이 개헌을 통해 바라는 바 국회가 개헌을 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바랍니다. 지향적 대통령 없애자고 개헌하려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점점 더 지향적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정권이 헌정 역사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독단과 아집으로 막무가내 무대포 발의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어떻게 성취해갈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지향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자유한국당이 야사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국민 개헌안 합의하겠습니다. (96년 1월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올해 꼭 23년이 되었습니다. 6명의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YS 이후에 가장 치밀하게 준비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요즘 나는 새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YS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의 공정을 종식을 시키고 문민정부를 수립하는 문민개혁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 안착을 위해서 사회체제 변혁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정치보복. 지금 MB 구속으로 정치보복이 정점에 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시키는 신념의 복수였습니다. 문통 스스로 운명이라고 했듯이 복수의 일념으로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종사했던 인사들은 감옥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볼 정도로 현대판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과의 재판이라고 나는 봅니다. 집념의 복수였습니다. 자기 주군의 뇌물 사건은 우리가 고발을 해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남북 합작 위장 평화 쇼입니다. 북은 여태 3대에 걸쳐서 8번의 거짓말로 이제 북핵이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9번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국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문재인 정권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위장평화 쇼를 하느냐? 그것은 종국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나는 판단을 합니다. 하반기 들어가면 미군 철수 운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화된 국가보안법, 이 법 자체도 이제는 폐지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이 전초의 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북좌파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포탈을 장악하고 여론조사 기관까지 장악한 괴벨스 정권. 이 괴벨스 정권이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가 좌파 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운 대한민국 경제 실험입니다. 이미 실패한 베네수엘라, 그리스를 모델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정권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복제기, 퍼주기 복지, 공산주의식 배급 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은 몰락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거리에는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살려달라고 현장에 가면 아우성인데 추사파들만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정교조 민주노총만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주의 헌법 개정 시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문제고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서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2기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찍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대선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실상의 적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렬한 각오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파탄 지경에 이른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무성 국회평기 대책특위위원장 모십니다. 국회 폐기 추진 특위는 국회 폐기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항구적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나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그러나 절대를 보면은 북한은 지금까지 크게 5차례나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면서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고, 뒤로는 몰래 자신들의 계획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 북한이 선제유운이라고 하는 핵 무장력의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핵을 포기한다거나 아무런 대가 없이 대화에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는 만큼 냉철하게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나 관영 매체가 직접적으로 북핵 핵이나 비핵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도도 모호해서 위장 평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내의 모든 북한 전문가들은 북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마치 당장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호도해서 국민의 안보 의식을 약화시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회담만 이루어지면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을 착각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면 회담도 실패하고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북핵 폐기, 후평화 정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 대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지속 강화해야 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해 봤습니다. 예,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급격한 자본 유출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 연준위원 15명 중 7명이 4차례 인상론에 손을 들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고, 유럽도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세계 경제가 통화 긴축 시대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해외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연준과 마냥 다른 길을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 금리 인상에 동조하기에는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청년 실업은 갈수록 악화되고 가계부채는 1,450조 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도 5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26일부터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소득 대비 대출 비율 같은 강력한 대출 억제 장치가 적용되는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돈줄까지 차단되면서 자칫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 취약계층과 단계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입니다. 미중 통산 전쟁이 격화될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또한 보이리라는 전망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반시장 경제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미국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통상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는커녕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경제 상황에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국가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선제적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소와 중소 중견기업이 금리 인상 충격에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땜질 처방이 아닌 경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과감한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헌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아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개헌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정 세력과 집권당을 위한 개헌이라면 우리 300만 자유한국당 당원은 총궐기를 해서 막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국민과 함께 우리는 이 잘못된 개헌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소위 권력의 중신,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북한의 체제,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사회주의 체제로 장기 집권으로 체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때 맞춰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으로 다시 간다고 한다면은 이 체제는 소위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불안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좌파, 이 사회주의 체제와 정신이 우리 한국의 고유한 5천년 역사를 깡그리채 이렇게 무너뜨린다면은 저는 국민의 저항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차세대, 특히 젊은 층들이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300만 당원 오늘부로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이 개헌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한 분 한 분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붙잡고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침에도 당에 전화가 여러 통 왔습니다마는 토지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왜 한국당이 침묵을 지키고 있냐는 아주 빗발친 국민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또 분배의 원칙을 둔다면은 생산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냐 라는 등등의 많은 아침에 당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참으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노무현 정부의 2기를 이어가려고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기본적인 사고는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정권을 바로잡는 또 잘못된 개헌을 바로잡는 이 역할에 가중의 노력을 우리 한국당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각상부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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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정치 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있네요. 6.13 정치 공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재수사 지시를 하는 등 청와대가 직접 지금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각종 수사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9대 울산 중구 국회의원 출마한 송철호 변호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2014년도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현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선거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했던 이런 자료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국 수석도 후원회장으로 같이 선거 지원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 울산 경찰청과 송철호 변호사의 유착 관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불법 고래고기 유통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닌지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뒤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시 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어제 KBS 9시 뉴스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산경찰청장이 이를 핑계로 김기현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 수사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산청이 피해자로 지목한 당사자가 자신은 압력을 받은 적도 피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하는 바람에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당신은 피해자가 맞다고 우기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약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면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울산청에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사건 조작에 나서는 울산청의 공작적 행태를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말은 황운하 울산청장이 입에 올린 말이 아니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손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유력후 이 삼각 크레션에서 과연 울산 시민들에게 이 정권은 무엇을 강요했는지 진실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개해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공개로 정산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